자, 뇌물 혐의를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할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영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병가를 75일이나 냈다가도 징계받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물러났고 그 다음 달에 금융위원장이 추천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선임이 됩니다. 그랬다가 또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 석연치 않았죠.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 이런 문제 내면서 감찰했는데 또 묵살당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더욱 골마졌는데 이 시기에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윤석열 검찰의 의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부장님,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체들한테 돈 받고 피부상 되는 거 발표하나요? 지금 받으셨다는 함의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업체들한테 함의 인정하십니까? 제공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비위촉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촉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지금 수사 착수한 지 27일 만이라고 하거든요. 27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속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언론에 보도를 봤다고 하면은 벌써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일찍 됐어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도 보면은 금감위 그 이외에 관련되는 뭐 부산시 계속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를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비로소 이 그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유 전 부시장의 자택까지 압수했고 거기에 관한 어떤 그 압수물의 분석이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탄탄하게 인적, 물적 증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영장 발부받을 만큼의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저도 이제 기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3개 협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뇌물 받은 것, 또 하나가 이른바 수뢰 후 부정처사, 한마디로 뇌물 받고 나쁜 짓까지 했다는 것. 마지막이 흥미로운데요. 김영란법 위반. 실제로 김영란법이 언제죠? 2016년 9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김영란법 가지고 해서 부패 비리를 원천적으로 끊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때에 이분들은 이 고위공직자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같은 사회적 분위기도 아랑곳 않고 2016년, 17년 그때에 각종 향응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있으면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자고 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다른 것도 아닌 김영란법 위반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아마 신청을 했으니까 빠르면 금주 중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장 발부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은 별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을 같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할 때 이걸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그냥 덮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보는 시각인 것 같아서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 다만 당시에 그 조국 전 수석일 때 얘기했던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이지 뭐 그 비위와 관련된 부분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는 거에서 그 판단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이해 불가 이렇게 쓰셨는데 어떤 게 이해가 안 갑니까? 일단 첫 번째 금융정책국장이에요. 예. 금융정책국장은 옛날에 이재국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10대 국장 중에 하나가 이재국장이었어요. 그게 금융정책국장이었거든요. 그 고위직이고 금융정책국장을 하면 장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런 사람이 처신을 저렇게 했다 이해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비호한 것이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금융정책국장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옷을 벗고 국회 갔다가 이제 경제부시장까지 갔는데 그런데 이제 비위가 딱 드러나니까 근데 사실은 민정수석으로 직권남용으로 구속됐던 사람이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 비호를 갖다가 했다?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이제 왜 그랬을까? 2006년도에 유재수 국장이 대통령 비서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갖다 하면서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비호를 갖다가 했을까? 뭔가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같은 혐의로 그런 일을 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려서 박정희 의원 얘기를 못 듣겠는데요. 뭐라고 쓰셨는지 잠깐 그것만 보고 넘어갈까요? 네, 저분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이 유재수 씨 네, 문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